안녕하십니까 있습니다. 일본 한자 하나를 알면 여덟을 알 수 있다. 1타 8피 시간입니다. 볼륨 2입니다. 모양 중심으로 보고 있고요. 벌써 40강. 오늘 보실 건 이거예요. 지난 시간에 그렇죠. 중자 가지고 4가지를 정리했었습니다. 한 번 더 복습하세요. 네, 오늘은 마지막으로 4개를 더 정리해볼까 하는데요. 특히 마지막에 두 한자는 요 한자의 경우는 중자가 들어있질 않죠. 하지만 이 두 한자를 잘 헷갈려 하시길래 본 김에 또 정리를 하게 됐습니다. 오늘 공부하시고 나면 절대 헷갈릴 일은 없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오늘도 이 한자들이 또 어떻게 쓰이는지 어떻게 나오는지 단어로 볼게요. 따라오세요. 그렇죠. 많이 보는 한자죠. 왼쪽에 거는 벼화자, 벼를 말하는 벼화자, 곡식을 말하지요. 무거울 중이고요. 그래서 곡식 중에 무거워서 물에 가라앉는 게 제대로 된 씨앗이다 해서 씨앗 종자 씨종자입니다. 원래가 이렇게 씨를 고를 때에 물에 담궈서 위에 떠버린 거는 껍데기고 밑에 가라앉은 게 이제 알맹이를 말하는 그런 씨앗을 말하는 부분이세요. 그러면 이 한자를 가장 많이 보시는 게 그렇죠. 종류가 되겠습니다. 발음은 슈르이. 종류를 참 많이 보죠. 슈르이. 그렇죠. 품자, 품종이 되겠습니다. 흰슈. 그렇죠. 인종, 발음은 진슈. 앞에 이렇게 했던 거. 특자, 특종이 되겠는데 뜻은 특별한 종류예요. 특별한 종류를 말하는 발음은 독슈. 요거는 이따 한번 다시 언급할게요. 다음 가시면 했던 거. 직업의 직자, 직종이 되겠네요. 발음은 쇼크슈. 여기다가 앞에 하나 더 붙습니다. 그렇죠. 업자. 그래서 업종을 말하면 교슈. 직종 말하면 쇼크슈. 그걸 묶어서 교쇼크슈. 업직종이라고 해서 세 글자의 단어로도 도깨트 보여지니까 한번 봐두셔요. 혼자 두게 되면 씨앗을 말할 거고 뜻은 발음은 타네. 씨앗이죠. 그렇다면 이건 뭘까요? 앞에 붙여요. 하나시노 타네. 이야기의 씨앗이라는 건 그렇죠. 이야기거리. 어떠한 화제거리를 말할 때 이야기거리를 하나시노 타네로 묶어 기억해 두시고요. 막기가 붙네요. 그러면 씨를 뿌립니다. 발음은 타네막기. 씨를 뿌리는 파종. 그 파종을 말하는 단어긴 하는데 많이 쓰진 않고요. 요겁니다. 앞에 거랑 같은 한자입니다. 근데 발음이 토크다네. 이것도 특종이라. 그런데 위에 있던 토크슈의 경우는 특별한 종류. 앞에 있던 슈루이니까 특별한 종류를 토크슈라고 표현한다 그러면 밑에 있던 토크다네. 요거는 스쿠프. 말하자면 빅뉴스, 비크뉴스, 스쿠프. 신문 기사의 특종거리를 스쿠프, 토크다네. 같은 한자지만 읽기에 따라 뜻이 바뀝니다. 조심하세요. 사물의 물자가 붙네요. 발음은 모노다네. 사물의 씨앗이니까 어떠한 사물의 근원을 말하는 말 그대로 씨앗입니다. 근데 이 모노다네를 많이 쓰게 되는 건 문법 대하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이노치 아떼노 모노다네. 아떼노 문법. 이게 에논 거긴 한데 앞에 거를 강조하는 문법이거든요. 이노치가 있어야, 이노치 생명, 이노치가 있어야지 모노다네다. 즉 목숨이 있어야지 사물의 근원, 어떤 일을 할 수 있다. 목숨이 있어야지 일을 할 수 있다. 즉 목숨이 중요하다. 목숨이 제일이다. 일단 살고 봐야지. 뭐 그런 얘기를 말할 때 쓰는 이노치 아떼노 모노다인데 요 아떼노 문법 설명할 때 종종 쓰여집니다. 아떼노는 뭐 있어야지 얘기니까요. 예를 들어서 뭐 국민이 있어야지 국가 아니냐 그러면 국민 아떼노 군이라든가 그렇게 쓰는 건 에논 때 보게 되실 거예요. 자, 이 종자도 참 단어가 많습니다만은 가장 많이 보이는 거 몇 개만 추려봤습니다. 요것만도 꼭 기억해 두시고요. 이 데스네. 이번에 왼쪽이 그렇죠. 6달월 신체 부위를 말했던 거니까 그러면 몸이 좀 붓고 무거워서 보니까 종기가 났더라 해서 종기 종자입니다. 흔히 뭐 종양할 때 쓰는 종자인데 많이 보여지진 않아요. 앞에 깬 뜰붙자 요게 부종이라 말 그대로 몸이 붓는 병인데요. 발음은 후슈 합니다만 이 종자는 뜻으로 많이 쓰게 됩니다. 발음은 하레르
하레르 말 그대로 붓다예요. 뭐 얼굴이 붓거나 잇몸이 붓거나 할 때 쓰는 게 하레르인데요. 이렇게 쓰게 되면 하레모노 말 그대로 뭐 부스럼이나 종기를 말합니다마는, 그리고 이렇게 써서 하라스는 붓게 하는 그런 종자인데, 주로 보여지는 부분은 뭐 붓다의 하레르긴 합니다. 하지만 앞에 있던 씨앗 종자와 이 종기 종자의 다름이 있는데 가끔은 오류가 있었던 부분이 있어 정리를 했으니까 참고해 두셔야 이 데스네. 요 한자의 부스는 양쪽을 묶게 되면 그렇죠, 간다라는 단일 행자인데 가운데는 무거울 중자가 들어있고요. 그래서 원래는 그렇대요. 무거운 짐을 들고 지름길을 가요. 짐이 무거우니까요. 빨리 가려고 지름길을 찾아다니는, 그래서 지름길을 찾아다닌다라는 건 길을 가로질러 간다는 뜻이니까 이게 곧 싸움터에서 길을 가로질러서 적의 허를 찌르는 모습을 연상케 한다 그래서 찌를 충자, 그 찌를 충이긴 한데 좀 복잡하죠.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가운데는 무거울 중자고 양 사이드엔 단일 행자가 있으니까 무거운 것이 움직이고 다니다 보게 되면 부딪힌다 해서 부딪힐 충, 뭐 이런 꼴인 거죠. 무거운 것이 이제 움직이고 다니다 보게 되면 부딪히는, 충돌하는, 충격하는 그 충자로 보시면 될 거. 항상 말하지만 이해만 하고 대표 단어로 요게 충격입니다. 발음은 쇼게기. 뭐 충격적이기도 하고 쇼크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한자는 충격의 충이구나. 쇼게기. 뒷글자가 돌자. 이게 충돌. 발음은 쇼토츠. 뭐 지금처럼 뭐 충돌 사고, 쇼토츠 지코도 있긴 하지만 앞에 붙이면 정면 충돌, 쇼멘 쇼토츠. 내지는 뭐 의견이 충돌하기도 하고 그런 충돌은 또 많이 쓰게 됩니다. 뒷글자가 지난번에 했던 동자, 이게 충동이라 발음은 쇼도, 뭔가 충동적으로 행동을 하기도 하고요. 내지는 충동적으로, 그렇죠, 구매하는, 사는 거, 이걸 충동 구매 개념으로 쇼도가이도 묶어 기억해 두세요. 앞에 게 절자, 꺾을 절자인데 이게 절충, 발음은 세쇼. 절충이라는 건 찌르고 부딪혀 꺾어버린 거니까 상대 적을 후퇴시키는 그런 의미로 쓰는 단어인데, 원래가 이게 이해관계가 서로 다른 상대와 교섭하는, 적을 후퇴시키는 그런 기본 의미다 보니까 상대와의 교섭을 행할 때 쓰는 단어긴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앞에 지무세쇼, 사무절충, 지무세쇼니까 사무절충 중이다. 예를 들어서 지금 교섭은 지무세쇼추, 사무절충 중이다 하게 되면 아직은 교섭 단계에 있다는 걸 또 말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 충자는 충격의 충, 충돌의 충, 충동과 절충, 요 4개면 충분히 소화될 거예요. 이 데스네. 이 한자는 원래는 저울형자라고, 그렇죠, 이 저울을 말하는 그 한자거든요. 저울형자. 그런데 이 한자가 어원이 좀 복잡한데 우리는 간단히 보게요. 한자 가만히 쪼개보게 되면, 자, 요게 묶이면은 단일 행자가 부수가 될 거고요. 가운데 거 요거 밑에 적어볼까요? 다시는 물고기 어자입니다. 근데 요게 큰 대자가 들어가서 큰 물고기로 보시면 돼요. 그러면 큰 물고기를 잡으러 간 거죠. 이런 그림처럼 말이죠. 그러면 큰 물고기를 잡는 상황에선 이 그물과 배의 밸런스가 중요해요. 어느 한쪽이 밸런스가 안 맞으면 그물이 끊어지거나 배가 뒤집히겠죠. 그래서 그 중요한 밸런스를 말하는, 쉽게 말해 균형의 형자다. 요게 균형입니다. 균형이 됩니다. 발음은 킹꼬. 그래서 균형을 저울지라는 저울의 형자, 저울 형자가 됩니다만은, 우리가 기억하기로는 큰 물고기를 잡으러 간 그 배가 만선을 이루기 위해선 밸런스, 균형이 좋아야 된다라는 균형의 형자다라고 기억해두면 쉬울 것 같네요. 그리고 하나 더, 평형. 발음은 헤이고. 평형이라 함은 같은 말, 그렇죠? 그런 밸런스, 균형을 말하기도 합니다. 간혹 뒤에, 그렇죠, 감각, 그런 평형 감각, 헤이고 감각, 그래서 4글자로 쓰기도 합니다만은 앞에 거랑 같은 거로 보시면 돼요. 이 형자는 이거면 됩니다. 충분히. 이 데스네. 오늘 중자가 들어간 3개와 헷갈리는 한자 또 정리해봤습니다. 이젠 되시나요?
맨 처음 건 벼화자가 들어가서, 그렇죠? 곡식 중에 무거워서 물에 가라앉는 게 제대로 된 씨앗이다라는 씨앗 종자. 대표적으로는 종류가죠. 발음은 슈루이, 종류의 종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6변이 보이거든. 몸이 무거워서 부었다는 얘기죠. 보니까 종기가 났던 종기 종자인데, 일단 음으로는 부종의 종자긴 합니다. 후슈 부종의 종자긴 하지만 훈독으로서 붓다의 하레루가 주로 쓰여지는 걸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단일 행자가 보이고 가운데 무거울 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거운 것이 움직이고 다니다 보게 되면 부딪힌다라는 부딪힐 충돌의 충격의 대표적으로는 충돌가죠. 쇼토츠, 충돌의 충이다. 충동구매라든가 오늘 했던 거면 충분히 소화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운데는 큰 물고기였습니다. 그래서 큰 물고기를 잡으러 간 그 어선은 물고기 걸린 그물과 배의 밸런스가 좋아야 만선을 이룬다라는 그 밸런스를 말하는 균형의 형자. 대표 그거예요. 균형의 형입니다. 킹꼬, 균형의 형자라는 거. 자, 그러면 충돌의 충과 균형의 형은 충분히 구별이 되시겠죠? 이ですね. 오늘의 문제 풀어보시죠. 또죠. 네, 이 문제는요, 세일 중이었기 때문에 그만 나도 모르게 쇼도가이 해버렸네요. 쇼도가이는 충동 구매를 말했던 부분입니다. 충동 고르는 건데, 우리가 지금 정리하는 건 무거울 중자가 들어간 한자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무거울 중자에 힘력자가 들어가서 무거운 걸 힘껏 밀었더니 움직인다라는 움직일 동이었고, 2번, 4번 글자는 거기에 인변이 붙으면 사람이 움직여 일한다라는 일할 동자 하다라크였습니다. 하다라크. 그리고 앞에 한자의 경우는 요 두 한자가 다름이 있었습니다. 무거울 중자에 단일 행자가 보입니다. 그래서 무거운 것이 움직이고 다니다 보면 부딪힌다라는 부딪힐 충자, 충돌의 충격의 충동의 정답은 1번이 충동구매 쇼도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3, 4번의 앞에 한자는 큰 물고기, 옆에는 단일 행자. 그래서 큰 물고기를 잡으러 간 어선은 물고기 걸린 그물과 배의 밸런스가 맞아야 만선 이룬다라는 얘기였었습니다. 그래서 그 밸런스를 말하는 균형의 형자였습니다. 한 번 더 복습해 보세요. 이ですね. 오늘은 중자 가지고 3개 그리고 저울 형자까지, 아마 오늘을 계기로 그 충돌의 충과 균형의 형자는 구별이 충분히 되실 거라고 믿고요. 한 번 더 복습해 보세요. 늘 말씀드리지만 그건 여러분 몫이고. 자, 그러면 저는 또 다음 한자 뭐 할지 또 고민해보고 만들어 놓고 올게요. 그럼 여기까지입니다. 교와 고코마데 교모 츠카레 사마でした。ではまた会いましょう。さよなら。